제목부터 보는데 제목이 여기부터 소전하면은 소는 이제 간소하다 할 때 소자예요. 짧다는 얘기예요, 길다는 얘기예요. 어? 엄청 짧다는 얘기예요. 엄청 짧은 양이. 엄청 짧아. 형식상 짧은 길이. 어? 근데 전 그러면은 뭐죠? 내용상 전기란 얘기예요. 전기. 전기라고 했는데 알아먹기 쉽게 하면은 전기 중에서도 지가 지 인생을 기록한 글이야. 그걸 뭐라 그래? 자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서전. 정리하면 형식상 짧은 길이, 내용상 자서전. 지 인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 짧죠?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쵸? 네. 이름이 이제 박제가라고 나왔잖아요. 한자는 쓰지 마시고요. 박제가는 이렇게 쓰는 한자, 가지런할 제자에다가 집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라고 했을 때 집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런하게 한다. 그래서 집안 단속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런하게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본 말 중에 두 글자인 것 같죠? 어떤 말 들어봤어요? 우리 유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쵸.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자기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안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 마지막 단계가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계상 유교의 단계상 2단계 자기 몸을 닦고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 작품 속에 보면은 이 주제의식만 기록을 해둘게요.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가운데서 필자의 선택은 무엇이냐 라는 거랑 속세의 가치와 이상적 가치 가운데 선택하는 게 무엇이냐. 속세의 가치와 자연이라는 공간에 대한 지향 사이에서 어느 쪽이냐 이렇게 했을 때 부동은 다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열린다. 그래서 현실 속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그 다음 이상 자연에 대한 플러스 태도를 보여주는 단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서전이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렇죠? 자연을 동경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되죠? 그런 훈훈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색깔 다른 걸로 써둘 텐데 이 작품에서는 이 소전은 글의 관례상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 수필이에요. 수필. 선생님 수필인데 왜 소설에다가 섞어놨어요? 수필인데 소설적 형식을 빌어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고전 수필로서 이 소전이라고 하는 형식이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 나를 객관화된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점도 또한 소설적 면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는 표현 대신에 뭘 쓰고 있니? 그라고 쓰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라고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 아닌 바깥에 다른 누구인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객관화했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선생님이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굳이 소설에다가 끼워 넣은 이유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다? 객관화하고 있다. 딴 사람 얘기인 것처럼 쓰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져왔어요. 이거 수필이에요. 소설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굳이 한번 넣어봤어요. 전체 21개의 작품, 수특의 고전 소설 가운데서 유일하게 딱 하나, 이 작품만 수필인데 끼워 넣은 거야. 자, 됐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보기감상 문제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서 개념어들이 쭉 나올 때 초월했다, 초탈했다, 관조적이다, 달관했다, 통달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다 여기에 적용돼요. 자, 지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문장. 그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나라고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라고 땡땡땡 했다. 뭐예요? 객관화했다 라고 써보시는 거예요.
그는 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얘가 곧 필자다. 그래서 객관화한 표현이다. 이렇게 써두시고 조선 사람이군요, 그죠? 네. 그리고 자 이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났고 저 한반도 북쪽이겠죠. 압록강이니까. 그 다음에 조상은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관양이다라고 했는데 관양 동그라미 딱 하고 관양은 시조가 태어난 곳을 말해요. 시조가 태어난 곳 이걸 관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본관이 어디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성씨 다음에 묻는 게 본관이잖아. 그러니까 본관의 고향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시조가 난 곳. 뭐 박씨 그러면 시조가 누구야? 박혁허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왜 하필이면은 박제가 할 때 제가가 되느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일부 구절 안에서 여기가 딱 제가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취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소라는 작품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소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 가운데 불원이라고 있잖아요. 억울하게 유배살이 끝에 명나수에 빠져가지고 자결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불원이라고 써두시고요. 중국인이죠, 그렇죠? 중국 시인 불원이 남긴 작품 제목이에요. 이제 이소라고 하면은 이 소라남으로부터 이별한다,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소는 소라남을 떠난다라는 뜻의 문학 작품 제목이고 저자는 누구? 불원이다. 근데 자, 그 중에 초사에 의탁해서 호를 초정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한자는 이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쓰는 초나라 초자에다가 정자 정자를 쓰는 건데 자기 호를 이렇게 딴 게 누구의 영향이다? 불원이라는 사람의 영향이다. 이때 딱 느낌이 와야죠. 불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출세보다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긴 작품 속 일구절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사람됨 얘기하는 건데 사람됨에다가 괄호 처리만 해두시고 지금부터는 이 사람의 성품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성품 얘기하기 전에 외양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이었다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외양묘사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겉모습을 묘사했다. 외양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열거가 되는데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고고한 사람 플러스 해주시고 이 사람은 홀로 고상하다라고 할 때 이 고자예요. 알겠죠? 고고하다라는 얘기는 홀로 고상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고상한 사람을 좋아해. 가까이 지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이 사람은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써보시고 심리적 거리감 저 소설 용어를 적용해 보는 거야. O야 X야? O야 X야? 고고한 사람은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치? 그럼 심리적 거리감 O야 X야? X 알겠죠? 그러니까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감 X 친근한 사람 혹은 바람직한 사람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는 이제 권세에다가 세모 처리하고 마이너스 표시해 드릴게요. 권력, 이 권세할 때 권자가 무슨 권자야? 권력을 지니고 있다거나 세도가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이상이냐 현실이냐 이 사람은 현실의 어떤 권력보다는 어떤 이상적인 고상함을 추구한 사람을 좋아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부러 더 멀리 했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예요? 얘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감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감 O냐 X냐 이런 게 O인 거예요. 근거가 되는 표현이 뭐지? 멀리하였다.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대상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상이면 얘는 현실. 알겠죠? 여기 이상, 여기 현실. 자, 그런 까닭에라고 했는데, 자, 그런 까닭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준 성품상의 특성, 어떤 태도가 뭐냐 했더니, 이상, 좋아, 현실, 싫어. 결과는 뭐냐 했더니, 세상하고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경우가 드물어 했으니까, 조화냐, 불화냐? 라고 묻는다면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해서, 불화, 세상과의 불화. 이런 말이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죠. 결과가 뭐냐 했더니, 밑으로 내려가 봐. 부자가 됐겠니? 가난해졌겠니?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의 동그라미 딱 하시고. 결과.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스스로를 더럽힐 줄도 알고 그렇잖아요. 타협할 줄도 알고 적당히 아주 뭐 큰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좀 남들 다 하는 부정은 좀 같이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큰 뇌물은 아니라도 뭐 한두 푼 뭐 뇌물 정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뭐야 가난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려서 문장가의 글을 배웠어요. 글 동그라미 플러스. 이 사람은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학문 동그라미 플러스 딱 하시고 글을 좋아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뭐 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보니까 이 사람 뭐야? 가출을 밥 먹듯이 하나?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조용히 살았다는 얘기야? 요란하게 살았다는 얘기야? 조용히 살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학문의 세계에 빠져있다 보니까 관계가 많았겠니? 적었겠니? 관계가 적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비워도 모른단 말이야. 자, 근데 고명하다라고 나왔어요. 고명하다. 이게 고상하다 또 이제 명석하다. 그래서 고명하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고상하고 그 명석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알겠죠? 현실이냐 이상이냐 이상적인 가치만 추구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세상 일은 이제 추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고명한 일이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세상 일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상, 조화, 현실, 싫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물의 명리라고 했는데 명리라고 한 거는 천명하고 이치를 더한 말이에요. 천명하고 이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니? 명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명령이고 여기는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 하늘의 명령과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종합하고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하였다. 침잠하였다라는 얘기는 빠져들었다. 이런 뜻이 빠져들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이제 몰입했다, 집중했다, 골몰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관심을 쏟았다. 이런 뜻으로. 자, 그리고 이제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100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이를 세는 표현이라기보다는 100세대 뭐 이런 정도 아주 먼 과거 아주 먼 과거에 이전의 사람들과 흉금을 트고라고 있잖아요. 흉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트고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세대 이전의 과거의 아주 오래전 과거라는 뜻이죠. 100세 이전이라는 얘기는 오래전 과거의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는다. 무얼 매개로 마음을 주고받을까요? 이미 죽어서 없는 수백 수천 년 전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해? 뭐밖에 없어. 그들이 남긴 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박재가 선생이 남긴 수백 년 전의 글을 가지고 그가 남긴 글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 이런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독서에 이제 열중했다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뜻은 말을 넘어 날아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추구한 뜻이 높았다, 아주 고상한 뜻을 추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의 벽을 두고 저 멀리 높은 이상을 추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부 다 뭐야? 과거에 집중하지 현재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알겠죠?
현실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상적인 저 높은 위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은 말이야. 자, 지금부터 이제 전개되는 거는 말이죠. 자,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딱 할게요. 이 자태라는 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자태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메모할 테니까 따라서 적으세요.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자연의 자태를 열심히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변화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 이 두 개. 자태와 변화. 자연의 생긴 모양이랑 운동 과정에서의 변화. 알겠죠? 자연의 모습과 자연의 변화. 알겠죠? 자, 이거를 자, 요렇게 화살표 해놓고 필자가 깨달아요. 깨달아. 그랬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나열되고 있는 저 많은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자연이죠, 자연. 어? 자연의 모습, 자연의 이치, 자연의 변화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당연히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플러스겠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군데에다가 형광펜 색깔 하겠습니다. 깨달으니, 자, 형광펜 색깔 딱 해놓고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깨달으니에다가 형광펜 색깔. 자연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깨달았어. 그 결과 내 마음 상태는 뭐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즐거움 찾아가지고 형광펜 색깔. 즐거움에다가 형광펜 색깔 딱 하시고요. 자기만 아는 거야, 모두가 함께 하는 거야. 자기만 안다 이거예요. 자기만 아는 즐거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라고 하면서 마무리 이제 할 텐데, 형체만 남기고 가버리는 것은 정신이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괄호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형체만 남겼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다가 삽입기호를 만드시고, 이 앞에다가 형체 앞에다가, 자, 남기고 가버렸어요. 정신이라는 것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명료한, 불명확한, 써볼게. 불명확한.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안 하다는 얘기예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형체만 남기고 가버린 것은 정신이요. 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여기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깨달은 게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표현 X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불명확한 형체만 남기고 가버리는 것은 정신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깨달은 것을 써볼게요. 깨달음을 표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는? 내 정신 가지고는, 내 머리 가지고는, 내 말과 언어를 가지고는 내가 깨달은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내가 깨달았던, 즐겁게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자연이 굴러가는 이치 이런 것 따위가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근데 겉으로 내 정신으로는 명확한 표현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썩어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형광펜 색깔, 마음에다가 형광펜 색깔, 마음.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자, 뼈는 썩어도 그랬죠. 뼈는 썩어도. 그러니까 뼈에다가, 자, 세모 처리하시고 육체 혹은 뭐 육신은 어차피 나이 들고 하면 썩고 뭐 병들고 죽어서 썩고 사라지잖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어차피 썩어질 육신 하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 그 모범적인 가장, 모범적인 그 아내의 역할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쵸?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차피 썩어질 육신. 내가 왜 애새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아등바등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조심! 블루캡 조심하시고요. 네네. 저번에 봤더니 카메라가 획 돌아가가지고 이쪽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강의 내용이 안 나왔어요. 범인은 블루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조심하세요. 툭툭 치지 마세요, 진짜. 지금 납치된 거야. 꼼짝 마. 그러니까 이제 봐, 육체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거든. 어? 부질없다는 얘기죠, 육체라고 하는 게.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써볼게요.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무한한 것이고, 이건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유한한 것이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로 붙고 이제 대비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대비. 자, 그래서 자 화살표 딱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다. 육체와 정신 또는 마음 사이에 대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속성? 유한한 육체, 무한한 정신 또는 마음 이렇게. 알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현실과 가까운 모든 것들은 그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게 현실이 이게 발딛고 있는 육신이잖아요. 현실, 부정, 이상, 추구 이런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하면서 그 생사와 성명의 밖에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 당연히 필자겠죠. 필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젠체하고 있는 거죠. 야, 나 만나려면은 내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해야 가능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사와 성명의 밖에서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생사와 생명의 밖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인 필자가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 이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세속적 가치를 벗어났다, 탈속. 그 다음에 깨달았다라고 했잖아요. 이치를 두루 깨닫다, 통찰, 통달. 그러니까 두루 깨달아서 도달하였다, 통달. 그 다음에 뭐 관조, 그 다음에 초월, 세속적 가치를 초월했다, 초탈, 뭐 이런 말. 이런 말 다 쓸 수 있어요. 탈속적이다, 통달했다, 관조적이다, 초월했다, 초탈적이다, 뭐 이런 말 다 가능한 이 주제의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생사 밖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생사? 삶과 죽음. 보통 사람들은 삶에 연연하잖아. 그치? 근데 나는 뭐 삶이든 죽음이든 내가 살든 죽든 관여하지 않아. 그 울타리 밖에 있어 나는. 사느냐 죽느냐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죠. 완벽하게 이제 초월적 가치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어떤 가치나 현실적인 어떤 이런 게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성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제 원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이제 요걸 앞뒤를 바꿔서 읽어봐. 그럼 뭐니? 성명을 바꾸면은 명성이죠. 그러니까 명성을 추구하는 바 그런 현실적 세속적 가치로부터 내가 한 발짝 물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봤는데 그나마 이렇게 불명확한 표현을 니네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위치해 있는 이런 세계에 너희들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자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뭐하게 되리라 밑줄을 딱 긋고 이게 바로 이제 자부심을 나타내는 서술구라고 봐야 되겠죠. 야, 날 만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 찬이라고 나왔는데 찬 그러면은 칭찬한다, 예찬한다 이런 뜻의 찬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여기다 써볼게요. 결말부가 시로 마무리돼요. 결말부가 시로 마무리된다. 시가.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인물은 천만인과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 다른 존재로서의 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천만 명의 사람과 다른 나의 어떤 독특한 독자성을 강조하는 시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는 직접 뭐 볼 것까지는 없고 일단 이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 짤막한 시가 있어요. 이런 정도로 시 형식의 찬이 나온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